소재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OLED 소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이제 OLED만 하는 건 아니고 플렉서블 PCB용 소재도 이제 18%,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도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이제 50%가 넘어가면서 이제 OLED 관련주로 이제 더 명확해진 기업이고요. 실적 먼저 보시면 2018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는 3천억 수준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21년에 이제 YOY 40% 성장하면서 이제 OLED 관련주로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OLED 침투율도 이제 먼저 보시면 똑같이 이 기업과 같은 성장에서 18년부터 20년도까지는 이제 침투율이 지지부진하다가 21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급격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이 좀 많은 성장을 하게 됐고, 내년은 21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도 이제 YOY 한 20%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10% 상회해 해가지고 컨센을 상회한 상황이고, 4분기는 조금 실적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YOY로 봤을 때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일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제 TV 세트 업체인 이제 LG전자나 이제 삼성전자 쪽이 4분기에는 이제 재고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후방 사업에 있는 이제 소재나 이제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조금 비수기인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꺾이는 모양이 보이지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그래서 퍼밴드 먼저 조금 보시면 워낙에 15 정도를 추종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최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의 OLED 채택률이나 이제 OLED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업을 먼저 보시면 사업 분야는 이제 OLED 소재 산업인 이노LED, 회로 소재 사업 스마트플렉스랑 이제 이노플렉스, 반도체 소재 사업인 이노샘을 이제 납품하고 있고요. 다 필름 소재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이제 수백 개의 필름이 존재하고 많은 종류의 필름이 존재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주력 제품인 인캡슐레이션 필름이라는 봉지재랑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이랑 이제 열을 방지해주는 방향 필름이 이제 주력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인캡슐레이션 필름이 이 소재 산업에서 가장 주력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OLED 패널에서 이제 빛을 내는 유기 물질에 산소나 수분이 침투해서 발광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필름이 되겠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TFT가 있고 컬러 필터가 있어서 화이트 올레이 백색 필터를 써가지고 이제 빛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안에 유기 물질을 이제 바르잖아요. 이 유기 물질 안에 이제 산소나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봉지 공정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 인캡슐레이션 필름을 납품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열 필름이라고 해서 OLED 패널이랑 이제 배터리 중간에서 방열 역할을 하는 이제 필름도 주력으로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 소재는 이제 다이와 다이 간의 이제 접착 필름이래요. 그래서 이 다이와 다이 간을 이제 접착해주는 필름인데, 이걸 이제 국산화를 이제 하게 되면서 매출 8%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나올 예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렵지는 않은 기업이어가지고 이제 뭐 말 그대로 OLED랑 폴더블 수혜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 이제 이노LED, 이노플렉스, 스마트플렉스, 이노샘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있는데 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이제 엄청난 다양한 종류의 필름이 들어가고 주담도 너무 많은 필름이 들어가서 그 특정 제품에서의 이제 성장률을 말씀해주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의 주력 제품에서의 이제 시장 점유율로 아래 것들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LED 매출액 비중은 이제 먼저 OLED 소재 59%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똑같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를 공급사로 확보하고 있고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중소형 OLED,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형 OLED 쪽 소재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OLED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패널에서는 이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납품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국산을 이끌었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핸드폰 쪽 이제 중소형 OLED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30에서 40% 가량이 이녹스 첨단 소재 제품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필름 중 이녹스 첨단 소재가 주력 제품으로 하는 필름에서의 30~40% 가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사업부에서 매출 비중을 봐주시면, 아무래도 대형 OLED는 면적이 이제 핸드폰보다 수십 배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대형 OLED로 조금 비중이 치우쳐져 있고요. 그래서 봐주시면 한 22년 기준으로 모바일은 한 30에서 40%, TV 대형 OLED 기준으로는 한 40에서 60%로 이제 매출 비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 OLED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OLED 전망 잠깐 볼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D 패널 출하량 성장률을 감안해가지고 OLED 향 동사의 21년은 이제 YOY 80% 매출 성장, 내년은 이제 20%로 이제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이제 당사가 59%, LG화학이 41%, 4% 소량이 이제 대만 업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LG화학이 당사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점유율이 워낙에 50대 50으로 이제 비등비등했었는데, 당사가 9% 정도를 뺏어오면서 60대 40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2016년, 17년에 이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제 OLED 봉지 필름을 LG화학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특허를 침해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로 이제 무효 심판이 되고, 양측은 합의를 종결하면서 이번 분기에 이제 60%가량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이제 파악됩니다. 나머지 뭐 스마트 플렉스는 이제 매출 비중 한 19%인데, 워낙에 한 자릿수 매출 비중이었다가 폴더블이 이제 흥행하면서 매출 비중이 쭉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삼성형 폴더블에 탑재되는 이제 디지타이저 필름 납품과 복합 방열 시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열 필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LED 패널과 배터리 중간에서 방열 역할을 하는 필름이 되겠고,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거는 뭐 삼성 노트나 삼성 이제 폴드에 들어가는 S펜을 이제 인식하는 필름이래요. 그 필름 간에 이제 전자파를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필름을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YOY 40% 성장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20% 정도 성장 예상합니다. 현재 이제 삼성이 이제 처음에 폴더블이 막 그렇게 잘 팔릴 줄 몰랐는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중이죠. 그래서 추가 업사이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주담 통화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플렉스에 관한 내용이 별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아무래도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사가 이제 서로 경쟁 상태인데, 두 업체에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딱히 얻은 거는 없지만, 이제 마진도 어떤지 궁금했는데 마진율도 제품마다 상이하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분기 보고서에 스마트 플렉스 쪽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진율이 조금 높은 게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점인 것도 있고 경쟁사가 있는 제품도 있다고 했고, 뭐 거의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노플렉스는 뭐 매출액 비중 14%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53% 정도 되고, 다저간에 이제 경쟁 구도 시장 격화를 지나서 이제 필름 쪽에서는 현재 이제 2개 업체가 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이노플렉스는 이제 플렉서블 PCB 기판 위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필름 중에 이제 FCCL이나 본딩 시트, 커버레이 이런 필름들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고, 아마 3분기 때 이제 휴대폰이 잘 팔리지 않았어가지고 4분기에 이제 소폭 매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노셈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인데 매출 비중은 8%고, 이거는 꾸준히 이제 캐시카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매출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18%, 원래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당사 국산화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마진율도 꽤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도체가 잘 팔려서 올해도 한 18%, 내년도 한 10% 초반가량 성장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노LED고, LG 디스플레이 OLED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OLED 전망을 조금 잠깐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LED 춤투율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 쪽은 이제 좌측 퍼센테이지, 나머지는 오른쪽 퍼센테이지로 봐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양이 이제 20년 기준으로 한 30% 정도 침투율을 머물렀다가 23년까지는 60%까지 이제 확대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도 꾸준히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 쪽에선 지배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OLED 스택이 늘수록 동사가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수혜를 얻는 구조가 되겠고요. OLED TV 판매량 추이는 이렇습니다. TV ASP 추이를 좀 보시면 OLED는 오른쪽, 나머지는 왼쪽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OLED가 나왔을 때 한 2,200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한 1,900달러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 TV는 한 7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LG TV는 이제 5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아직도 3배가 차이 나지만 이제 프리미엄 시장 쪽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 가격이 낮춰져야 되긴 하겠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LCD TV 패널이 이제 OLED에 아까도 그 홍석 님이 말씀 다 해주셨는데, 이제 LCD 패널 가격에 따라 이제 OLED 가격 매력도가 아무래도 등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가져와 봤는데, 2017년부터 이제 중국에 값싼 LCD 패널이 들어오면서 한국 업체랑 출하율 경쟁을 하다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이제 LCD 패널을 이제 만들겠다 이제 출구 전략을 짜면서 이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만 남고 공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급격히 다시 상승을 하게 됐었다가 21년 7월부터는 이제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LCD 가격이 크게 OLED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OLED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시장의 판단인 것 같고, OLED는 이제 공급 물량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율 개선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CD 가격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2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LCD 팹의 증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LCD는 내년 2분기가 이제 저점으로 다시 뭐 증가했다 하락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OLED 침투율은 뭐 삼성도 그렇고 이제 OLED 패널을 쓰겠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60%까지 올라올 예정이고, 폴더블도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급성장을 하고, 노트북도 이제 OLED 동사에게는 수혜가 되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출하량을 봐주시면 올해는 한 YOY 80%가량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이제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20-30% 가량의 이제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올해 800만 대가 이제 출하량의 매출 목표였었는데 뭐 컨콜에서도 달성 가능하다라는 말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1천만 대 생산 가능한 캐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CD 가격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락 전환했지만 이제 OLED 양산 수율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엊그제 나온 하나금융 레포트에서는 이제 신규 가동되는 LCD 팹이 없기 때문에 22년 2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LCD 가격이 올라가면 OLED의 가격 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OLED 관련주가 피크아웃 우려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태인데, 제 생각이지만 주요 고객사인 LG와 삼성의 이제 OLED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장세 성장은 이제 역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적을 따라간다면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업황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업황을 관찰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컨퍼런스 콜을 갖고 왔는데요. OLED TV 판매가 올해 좋다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3분기 현재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전년비 2배 수준 400만 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고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요 증가 힘입어 점유율 추가 확대 방향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고, LCD 패널 가격 하락도 이제 한번 언급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수익성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답변이 되었었고, OLED 전망은 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연간 흑자 전환을 하고 800만 대 목표 달성 가능할 거다. 이게 전무였나? 전무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연간 1,000만 대 이제 판매 생산 가능하다. 메인스트림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하이엔드 시장은 지속 성장하면서 시장 양극화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직접 언급을 해주셨고, 고사양 선호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소비자 제품의 지불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OLED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화이트 OLED 부문에서 이제 국내 세트 고객사 추가 가능성이 있다고 연초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 이게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언론에서는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가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드디어 QD OLED를 채택한 TV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30캐파래요. 30캐파로는 이제 0.5% 침투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려면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요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게 패널을 산다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3년 구매 계약 이야기가 나오겠다고 하고 200만 대 정도 납품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1000만 대가량 캐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LG의 이제 캐파 20%를 납품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정말 성사가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률 달성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고 4분기에는 이제 세트 업체가 물량 확보를 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량 증보가 15%나 보고 있다. 이게 OEM들이 패널을 지나치게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좋아서 그런 건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수요가 좋아서인 것 같아요. IT 쪽이 조금 공급이 타이트해서 아직 공급을 못해준 부분도 있고 OLED TV 쪽도 이제 강조 후에 램프 부분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물량 증보를 이제 상당히 기여할 것 같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TV 업체들은 이제 4분기를 재고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QOQ로는 이제 하락하겠다는 게 분명히 예상이 되지만 4분기도 YOY로 봤을 때랑 컨센을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OLED 쪽이 이제 BFP 전환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수율 개선이 기대한 것보다 상당히 속도가 빨랐다고 하고요. 올해 수율이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OLED를 계속 채택을 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있죠. 뭐 엊그제 나온 기사도 OLED에 올인할 거다. 폴더블 잘 팔려서 내년 증설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출하량 급증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 2배 오른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OLED로 가는 국면이 되겠고 이제 얼마나 큰 폭으로 성장하는지가 이제 동사에게 중요할 텐데 내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 성장을 축축 중인 것 같고 나쁘지 않은 수치고 내년 내후년 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매출 비중은 이제 작년에는 40% 정도? 근데 점점 OLED 쪽의 소재가 매출 비중이 60%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진정한 OLED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됐으니 저평가 영역에서는 벗어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테이블을 보면 스마트 플렉스랑 이노올레이디의 영향으로 이제 내년에는 한 1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동률이 이제 믹스 가동률이랑 작년에 60-70% 지금 그것보다 높다 하는 말 해주셨고 가격을 보시면 OLED 소재가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혹시 LG화학보다 더 낮은 단가를 하려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주담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ASP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가격 변동 사항은 이제 딱히 없다는 듯이 말씀해 주셨고요. 플렉스블 PCB용 소재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이제 이노플렉스 쪽은 계속해서 납품하던 거였으니까 스마트 플렉스 쪽 마진이 좋다고 판단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나머지 재무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어가지고 양호하고요. 매출 채권이랑 재고 자산이 올랐는데 이제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증가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충당금 자체도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회장률도 매우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 다 다음 분기에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OLED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하단으로 내려와 있어서
평균 PER이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4를 설정해 가지고 내년 EPS로 14 설정하면 목표가는 65,000원, 기대 수익률은 이제 6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김소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꾸준히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이분 컨센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컨센을 보면 조금 등락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년 EPS 4,124원으로 곱하기 14 하면 57,700원까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사이드는 46%가 되고요.